자, 196페이지 47번 한번 봅시다. 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소에 제공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우리가 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을 다 뭐 서류에 관련돼서 다 해올 수 있겠어요. 그러면 원론적인 것부터 해야지. 자, 봐봐요. 문제를 읽을 때, 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를 우리가 바짝 신경을 써나가요. 권리자는 뭐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럼 등기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공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권리자 제공해주는 게 아까 했죠. 전 시간에. 자,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등록번호, 주소, 증명정보. 그러면 1번을 한번 볼까요?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된다. 법인 아닌 사단이 거기 줄 서나 봐요. 등기 권리자의 의무자예요. 권리자, 그 밑에다 이익이라고 써요. 그러면 사원청의 계리서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감각을 잡으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럼 권리자가 아니라 뭐예요? 의무자가 되는 거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그러면 문제 48번, 여기 기출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48번. 어떻게 풀고 가는지. 자, 이거 감을 잡으란 말이에요. 감을. 자, 됐어요. 자, 어떤 감을 잡았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자, 저희가 문제를 읽을 때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읽었어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A씨는 뭐예요? 저보고 욕하는 거예요. A씨 그렇게. 자, 관공서라고 읽어야지. 관공서. 그러면 이제 관공서라고 읽었다면 이제 다 끝난 거네요. 자, 관공서가 그러면 바다고교 동창의 법인 아닌 사단을 토지를 처분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관한 기술적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관공서는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1번에 거민의 주체면서 거민을 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처분에 따른 등기 신청은 촉탁의 의무로 법무사 등에 의해서 신청을 임할 수 없다. 임할 수 있죠. 당사 관공서 촉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하고 있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2번은 X. 자, A씨 관공서의 인감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죠. 무슨 성이 확보되죠? 진정성.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 정보도 역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 몇 번? 4번. B가 A씨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라면 B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B의 대표자를 증명을 가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문제 키포인트는 뭐예요? 키포인트는 A씨를 뭐로 읽었어야 돼? 관공서로 읽었어야 돼. 관공서는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제가 그러면 봐봐요. 제가 잠을 잠오는 것보다 본인이 아까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제가 풀면 뭐 하겠냐고. 문제 1, 2, 3, 4, 5 틀려도 돼요. 그러면 자기가 문제를 판단할 때 A씨 이거 한대. A씨. 자, 뭐 하거네 뭐예요? 뭐 학원에 어떤 분이 있냐면 뭐예요? 여자분이에요. 두 분이 계셔요. 각 학원에. 근데 뭔 수술을 받았어요? 암 수술을 받아서. 그럼 지금 뭐예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도 그래도 뭐예요? 깜빡깜빡. 그 사람 문제는 뭐예요? 그냥 시험 문제 보면 한데 그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항암 치료 안 받고 있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A씨 그러면 뭐예요? A씨라고 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문제를. 그러니까 A씨를 뭐로 읽었어야 돼? 관공서.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지금 이 시험 여기에서도 A씨라고 있는데 시험장 가면 A씨가 아니라 뭐예요? 막 모욕하겠죠. 아이씨 이게 무슨 문제야 또 이러지 말고. 자, 그러면 49번 가볼까요?
자,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의리, 매매 동그라미, 매매를 하였으나 매도인 갑이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여 성소 판결, 판결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무슨 판결일까요? 이행 판결을 잡았어야 돼. 이행 판결. 그러면 받은 경우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봐봐요. 이행 판결은 몇 조로 빠져요? 186조죠.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죠. 확인 판결은 몇 조? 186조. 그러면 형성 판결은 187조. 판결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러니까 이럴 걸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딱 잡혔으면 나머지는 다 돼. 무슨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 그럼 이단. 그래서 단독 신청.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부 뭡니까? 공시법 선생들 한번 들어봐요. 첫자 따가지고 뭐예요? 등기법도 첫자 따가지고 외우고. 그러니까 첫자 따는 게 전부 전 학원이 그래요. 공시 선생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고 겨울로 빠진 거예요. 모든 선생들이 다 그래. 공시법도는. 그러니까 뭐 첫자 따서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행 판결이니까 벌써 이행 판결은 뭐예요? 자, 강제 집행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됐으니까 이단. 그러니까 1번은 맞네. 이번에 등기 혼인 정세 계약서가 아닌 판결문, 판결 동그라미. 아까 무슨 소리? 판소리, 개소리. 무슨 등기 한해서? 소유권 이전. 그러면 금융계약서를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아까 판소리 기억난 거. 등기혼인증서가 판결문이지 등기혼인은 매매임으로 검인을 받아야 된다. 맞네요. 갑의 등기 필정보와 갑의 인감증명 판결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제공할 필요가 없다. 어뢰 판결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몇 조로 빠져? 186조. 권리 변동이 허리기 발생한다. 어때? X. 예전 등기 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하죠. 이 문제는 참 좋은 문제예요. 49번과 관련돼서 별표 하나 해놓고 자 48번보다는 46번 49번 요거는 복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풀고 있는지. 자 그러면 뭐 민법 시간에 민법 문제를 풀고 있는데 뭐예요? 풀고 있는데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갑을 변경 이렇게 읽고 있어요. 전부 뭐예요? 한 60%가. 자 그러면 자기가 바꿔봐야 된다라는 거야. 자기 이름을 바꾸는 게.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사례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냐? 이름을 빨리 바꿔야 돼. 대리인이면 대리인, 상대방이면 상대방, 본인이면 본인.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야. 한번 자기가 민법 문제를 풀 때 갑을 변경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49번 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50번 갑니다. 등기 신청 방법입니다. 자 등기 신청 방법은 그 옆에다 써놔요. 그럼 두 가지가 있네. 무슨 신청이 있다?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 등기 신청 방법 그러면 자기가 뭐부터 확인하면서 읽어야 돼? 방문 신청인지 전자 신청인지. 그러면 지금 뭐예요? 요걸 연습하라고요.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자 그럼 봐봐요. 사랑도 확인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뭐예요? 전범위 모의고사를 확인하는 거야. 자기가 모르는 거, 아는 거, 확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40 곱하기 40문제니까, 이제 사회분이니까 어때요? 4, 46, 160문제. 여기 안에 모든 문제는 다 숨어 있어요. 모든 문제. 자, 사회문 푸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도 출제가 안 됐다고 그래요. 공부가 된 사람은 전부 잘해. 생각해봐요. 40문제에서 사회분이 뭐 160문제면 여기 안에 다 있지. 자, 그러면 뭐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그러면 나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등기 신청 방법은 뭐부터 확인해야 돼? 방문이냐, 전자냐. 그러면 1번, 50번 가서 방문 신청에 전자 신청에. 방문 신청 줄 한번 써놓고 틀린 것은 그럼 저랑 같이 풀어보죠. 자격자 대리인은 지방법원장이 허가받은 사무원 줄 잡아봐요. 사무원. 이미 한번 대리파트에서 한번 했네요. 자, 변호사 사무실 가면 변호사 있어 없어? 없어. 누구만 있다? 사무원. 그러면 사무원도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한번 감각 잡았으니까. 자, 이번은 신청서 줄 쳐놔봐요. 자, 신청서.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제가 통장을 개설할 때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통장을 개설하면 두 가지죠. 통장 개설할 때 여기 뭐가 있어요? 사인하든지
도장 찍든지 날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집사람 제가 비자금 통장을 만들어요. 도장 찍어요, 사인해요. 사인하죠. 사인해야 돼. 왜 그럴까요? 자, 사인하는 사람, 사인은 뭐예요? 사인, 서명한 자만 돈을 찾을 수 있어. 절대 못 찾아요. 그러면 뭐 집사람은 좀 심부름 시키고 싶어요. 도장 찍죠. 그러면 제가 통장을 다 구분해 놨겠네. 제 비자금은 사인이고 절대 제3자가 못 찾게. 그럼 또 하나는 뭐예요? 집사람을 찾을 때는 도장이네. 그러면 신청서에 그만 가봐요. 신청서에 일장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하거나 줄가람이 기명날인 하거나 그러면 하거나는 또 있느냐 미시에요. 그러면 기명날인 하거나 그다음에 사명하여야 된다. 둘 중에 하나죠. 서명하고 기명한다. 어때요? X예요. 동시에 하는 것은 없어요. 요즘은. 그러면 3번은 2번은 맞네요. 자, 신청서 여러 장이래.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을 관여하고 등기 권리자 의무자. 그럼 앞에 가봐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여러 명이래. 여러 명이죠. 그러면 1인이 관여한다. 어때? X야. 1인이 관여한다면 권리자, 의무자 각 둘이 합쳐서 1인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중 1인이죠. 권리자 1인, 의무자 1인. 이것도 말장난치는 거니까 조심해서 달아놔야 된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중 1인. 자, 전자표준 방식의 양식에 의한 신청 정보를 전자표준 양식의 신청은 줄쳐놔봐요. 그러면 제가 전자표준 양식이 있어. 거기에다 뭐의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차피 이거는 신청서야 아니야. 신청서죠. 그럼 출력해서 그걸 제출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전자표준 양식에 한 신청은 신청 정보를 전산정보 처리에 입력함으로써 별도로 신청서를 읽어봐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출력해서 제출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신청서를 정한 문자를 정정할 때 신청인 전원이 정정 동그라미. 정정에 대해서는 누가 알아야 돼? 전원이 해줘야 하거든. 그러면 날인하거나 뭐예요? 서명하여야 된다.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51번입니다. 51번은 저랑 같이 풀어보죠. 자, 3개월 동그라미 쳐놔봐요. 3개월. 한번 풀어봐요. 3개월이 유효기간이 아닌 것. 참 이런 문제도 어려워요. 막상 풀 때. 자, 저 봐봐요. 저는 이렇게 풀겠어.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봐봐요. 토지거래허가증은 우리 봐봐요. 토지거래허가증은 그럼 가로 읽었어요. 유동적 무효잖아. 유동적 무효. 그러면 그런 감이 있다고 그런다면 3개월이 유효기간이 없는 게 몇번 1번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다? 3개월이야. 3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는 9호로 각하게 돼. 9호가 뭔데? 전부 정보가 돼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만약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7교시. 우리 수험생이 극한직업이라고 그랬잖아. 극한직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동안 들어왔던 걸 온갖 살방을 짧은 시간에 쥐어짜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토지거래가증 그럼 뭐예요? 우리 민법에서 유동적 무효를 배웠으니까 설마 이게 3개월이 유효기간이 있겠느냐. 그런 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선생님 저는 저는 애워서 풀랍니다. 애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워서 푸는 거야. 외워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 직업에서 뭐 다 외울 수는 없어. 과목이 몇 과목이니까? 6과목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예요? 외워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감을 우리가 잡아주는 거. 지금 우리가 단원별 하는 이유는 감 잡기야. 감을 어떻게 잡는 건가. 자, 52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자, 됐어요. 1번은 그러면 전자신청이니까. 전자신청의 경우 절차 한번 전화봐요. 인감증명 절차 나봐요. 게임 끝. 성신해야 된다. 어때? X. 인감증명은 어디에만 적용이 있다? 방문 신청에서만.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는지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이번에 등기 신청이 당사자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동그라미. 미리 이게 보여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려면 뭐예요? 회원 가입하라는 거야. 전자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회원을 가입하라는 거야. 그래서 사용자 등록 미리 해야 되고, 사용자 동그라미. 사용자는 몇 자예요? 세 자. 그래서 3년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사용자 등록 뭐에 5자 5년 이래라도.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럼 3년은 뭐 좀 방법이 없잖아. 그럼 글씨를 보고 한번 상기해 둘 필요가 있죠. 정답은 몇 번? 2번. 전자신청에 대한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보정 동그라미잖아요. 보정이 뭘까요? 보충과 정정이죠. 그러면 경제는 보정사유를 등록 반드시 줄쳐놔 봐요. 반드시 전자우편 아니야.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팩스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정답은 3번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법인 아닌 사단이네. 법인 아닌 사단은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은 어때요?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사단 명의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비법인은 전자신청 가능 불가능. 자, 전자신청이 취약. 그러면 전자신청이야 방문신청이야? 전자신청. 그럼 앞으로 가서 전자 동그라미. 앞에가 전자. 그럼 전자적으로 해야 돼. 전자적으로. 서면 틀렸네. 서면으로 하려면 무슨 신청일까요? 방문 신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자 신청과 방문 신청을 저희가 확인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고. 자, 그럼 문제 52번은 별표 하나 넣고 전자 신청과 관련돼서 올해 또 요 5개 지문에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3번은 저랑 한번 같이 풀어보죠. 자, 이제 히어링 테스트예요. 자, 전자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최초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는 전국 어느 등기소에 출석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틀린 게 아니라 사용자 등록을 물어본 거거든. 사용자 등록은 자, 봐봐요. 자, 제가 이제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야 되거든. 자,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정해야 되거든. 근데 제가 사용자 등록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등기관이. 저 뒤에, 자, 신청서가 있으니 작성해가지고 다시 오세요. 그러면 뭐예요? 제가 사용자를 등록 신청서를 냈더니 당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인감증명을 첨부하라는 소리야. 그러면 맞네요. 자, 이번은 사용자 등록 신청을 접수증을 받은 사람 조건번호 줄 찾아봐요. 조건번호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 외워야지. 조건번호 그 다음에 시. 그래서 접시 기억날 거예요. 접시 이렇게 오라고. 자, 출입국 관행의 애국인은 줄 찾아봐요. 애국인은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맞네요. 애국인도 전자신청이 가능 불가능.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법인 동그라미. 그럼 요거는 두 가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법인은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 앞에 읽어봐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조심해야 돼요. 그럼 4번은 맞네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전자 신청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가봐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권리자 의무자 있죠.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 다 회원 가입을 해야죠. 등기 권리자 만자가 보이네요. 그만이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자 신청을 해야 된다. 어때? X. 그렇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자, 마음이 극한 직업이니까 자기가 못 풀어내는 거지. 그럼 1번으로 가볼래요? 1번 다시 가봐요. 1번 지문에서 당사자 동그라미. 당사자는 누가 있어요? 권리자 의무자잖아. 그럼 5번이 틀렸다라는 걸 감을 풀어나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요 문제는 답을 가르쳐 줬단 말이야. 답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유가 극한 직업이니까 자기가 못 찾아낸 거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그랬으니까 벌써 그러면 만약에 1번이 맞았으면 5번이 틀리고 5번이 맞았으면 1번이 틀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문제 다 돼 있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봐봐요. 옛날에 민법 모의고사를 내는데 1번 문제는 뭐라고 썼어요? 1번에는 A, B, C라고 냈어. 그 다음에 20번 가서는 가벌병이라고 냈어. 똑같은 문제인데. 근데 저기 40번에는 뭐라고 냈어요? 김씨, 이씨, 박씨로 냈어. 모의고사를 그렇게 냈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1번은 뭐예요? A, B, C. 그 다음에 20번은 뭐예요? 가벌병. 마지막은 김씨, 이씨, 박씨로 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사람들이 봐봐요. 모의고사를 채점을 해보면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아세요? A 맞았다가 20번 틀렸다가 저기 맞았다가 이 사람은 그만 이 사람은 극한 직업에서 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떤 사람이 정상이에요? 모두 다 맞든지 아니면 모두 다 틀리든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시험을 해요. 채점을 한번 제가 직접 다 걷어가지고 채점을 하거든 제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이런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은 시험장 가면 뭐예요? 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다 틀리든지 다 맞아지. 그게 바로 뭐예요? 제정신인 거죠. 챙겨야 돼요. 지금 며칠 안 남았다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정신이 아닌. 자, 그러면 5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54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읽어보셨죠? 등기 신청이니까 일단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전자 신청이냐, 방문 신청이냐. 자, 가볼까요?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더라도 잘라요. 외국인 등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전자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1번 X. 법인 아닌 사단이래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대표자 성명,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지만 잘라봐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제공해줘야 되겠죠. 자, 이행 판결 이 동그라미. 자, 단독 신청이죠. 판결은 누구만 할 수 있어? 성사한 권리자만이. 그럼 패소한 의무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러면 패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가능한 A가 하나가 있다.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자, 형성 판결이지만 A조로 단독. 그래서 공단. 이해가 됐으니까 패소한 자도 가능 불가능? 가능. 자, 신탁재산에 속하는 줄 쳐나와요. 신탁재산에 속하였으니까 신탁등기는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 정답은 5번이 되네. 자, 전자표준 방식의 한 등기 신청의 경우 잘라봐요. 그거는 방문 신청이라는 거네. 전자표준, 방문, 전자신청. 이거는 전자신청이 아니라 방문 신청이야. 그러면 자격자들이니 아닌 자도 타진을 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정답은 몇 번? 5번. 그러니까 전자표준 양식의 한 등기 신청이라는 것은 이거는 전자신청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신청이죠? 방문 신청이라는 거지. 요거는 방문 신청을 끌어내놨네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그러니까 의미를 전자 신청인지 방문 신청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줘야 돼요. 자,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된다라는 거네.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뭐 배웠던, 봐봐요. 1번은 조금 전에 배웠고, 2번은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 조금 권리자, 조금 전에 배웠고요. 이행 판결 뭐예요? 지난주에 배웠고, 4번은 지난주에 배웠고요. 5번은 오늘 배운 거네. 그러니까, 안 배운 거는 아니라는 거야. 안 배운 거는.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자, 55번. 영위권에 대한 등기. 풀어보세요. 영위권에 대한 등기.
자, 풀어보셨어요? 1번은 어때? 1번을 만약 썼다. 큰일이에요, 큰일. 왜 큰일이에요? 민법이 안 됐다는 소리고, 누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고요. 자, 성역지 소유자가 뭘까요? 지역권자죠. 자, 지역권 설정자죠. 요익지권자가 뭘까요? 자, 지역권자가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그러면 성역지권자가 등기 권리 의무자가 되죠. 요익지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무슨 신청? 공동신청. 재산권 설정 동그라미. 토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재산권을 취득한 즉 재산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된다. 맞네요. 자, 동일 토지에 관해서 재산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 2개 이상의 구분 재산권은 각각 구분 2개 이상의 구분 재산권은 그 토지 등기 기록에 읽어봐요. 각기 앞에가 각각 사건이 2개죠.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 당사자는 미리 상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 전산정보 처리 이용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전자 신청을 하려면 미리 무슨 등록을 해야 돼? 사용자 등록. 정답은 몇 번? 4번.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은 판결에 한 경우 선고를 할 때 결정에 의한 경우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5번은 그냥 없어버로 지금 들어간 거야. 그런가 보다. 그러면 지금 요 5번 문제는 4번 지문은 뭐예요? 너 전자신청에 대해서 절차 좀 알고 있니? 이걸 한번 물어본 거죠.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무슨 등록을 해야 돼? 회원,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정답은 몇 번? 4번. 오히려 등기가 효자 과목이라니까. 효자 과목.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20개 이상은 다 넘기고 와요. 걱정하지 말고 자기 패턴으로 가는 대로 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실행 절차. 자, 56번 접수시기 줄차 나와봐요. 접수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은 자기가 감을 한번 풀어보세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 어렵죠. 자, 1번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자, 전자신청의 경우 등기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기에 저장될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지문이고요. 근데 2번과 관련돼서는 방문신청이든 전자신청이든 그걸 한번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등기소에 출석하여 방문신청한 경우 당일 접수 창구에 제출하든 접시 접수 창구에 제출하든 그 접수 시기는 역시 등기원이 신청 정보를 읽어봐요. 전산정보 처리에 저장될 때. 그럼 결론적으로 접수 시기는 뭐라고 그랬대? 일단 저장되면 방문이든 전자든. 자, 그 다음에 3번 전산정보 처리에 저장돼야 할 등기신청 정보는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겠는 정보를 말하고 같은 토지의 여러 개의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를 동시 신청한 경우는 건물의 소재, 지번에 관한 정보 및 읽어봐요. 전유 부분의 표시 줄쳐 놔봐요. 전유 부분의 표시까지 전산정보 저장된 것,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느낌을 가져까지 거짓말 치려고 그러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접수번호는 전유 부분까지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또 이게.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그러니까 이런 걸 풀다 보면 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공법은 뭐예요? 공법은 긴 게 정답이에요? 짧은 게 정답이에요? 긴 게 정답이 많아. 공법은. 왜 거짓말을 치려고 자꾸 뭐예요? 살을 부연 설명을 하거든. 공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짧지가 길지가 않아요. 혹시 몰랐을 때 공법은 뭐예요? 몰랐을 때 긴 지문 찍으라고. 긴 지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짓말. 그러니까 읽다 보면 감각이 와요. 감각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번에 방문 신청이든 전자 신청이든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에 저장될 때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 번호가 부여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한번 요런 감 잡고요. 특히 56번에 1번은 반드시 잡아야 돼. 1번은. 자, 1번은. 그러면 57번의 접수 절차. 요거는 별표 하나 놔야 돼. 요걸 잡아놔야 돼.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가장 틀린 것은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같은 부동산에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대. 그럼 같은 접수번호겠죠.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동시에 가압류 등기 촉탁서와 가처분 등기 촉탁서가 접수된 경우 읽어봐요. 같은 접수번호. 등기 신청을 한 경우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해야 되며 등기 신청을 접수하는 등기관은 등기 신청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를 받지만 잘라요. 자, 구분 건물의 표시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다. 어때? X. 실질적 심사주의가 폐지되었다라는 거. 자, 4번이 그래서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해야 된다.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요 정도는 풀 줄 알아야 돼. 그래도 최소한은. 자, 그러면 이제 58번 한번 풀어봐요. 동시신청 줄 쳐놔봐요. 동시신청. 자, 동시신청. 동시에 해줘야 되는 것들. 바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전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배웠어요. 뭘 하나 배웠죠? 채권자 대의신청. 채권자 대의신청은 동시신청 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죠. 정답은 5번 거죠. 그럼 나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매 특약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림을 생각해야죠. 싸줬다 되돌려 싸주는 거. 그러면 신청서는 별개로 작성하고 신청은 동시신청. 신탁등기도 하살표가 2방이죠. 동시신청이다. 하살방인 같아 달라. 같죠. 그러니까 동일한 신청서에 대해서. 자, 3번이 제일 많이 출제돼요. 3번은 그러면 어디를 잡았어요? 지난번에도 했어. 2장에서. 어디를 잡아야 돼? 구분 건물 표시. 찾았어요?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죠. 그래서 대의신청 동시에 해야 된다. 표시를 권리로 건져놓으면 X다오다. X.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와 대지권 등기. 무슨 신청? 동시신청. 자, 정답은 몇 번? 5번. 하나 더 적어놔요. 자, 동시신청과 관련돼서는 자, 토지개발사업. 자, 동시신청과 관련돼서는 얘 때문에 지금 속상해요. 여기 지금 2011년에 개정됨으로써 여기에 동시신청 사유가 하나 튀어 들어왔거든. 자, 그러면 토지 개발 사업에 따라요. 그러면 이렇게 따라서요. 그러면 여러 필지가 있어. 그러면 말소를 하고 보전 등기 근거가 없었어. 그래서 여기에다 써요. 토지 개발 사업에 따른 말소 등기와 자, 소유권 보전 등기. 이거는 동시에 해줘야 돼요. 보전 등기. 이거는 동시신청사예요. 특히 요 6번 때문에 동시신청사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11년 정부 개정을 가져옴으로써 거의 의미를 가져든. 그러면 토지 개발 사업에 따른 읽어봐요. 말소를 하고 동시에 무슨 등기도 해줘야 돼. 소유권 보전 등기.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거는 동시신청. 지문에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6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둬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복습 문제예요. 꼭 복습 문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58번의 정답은 몇 번 있다? 5번 있다. 자, 그러면 이제 59번부터는 꺽쇠를 꺾어봐요. 자, 59번은 이렇게 꺾어서 각하사유라고 써요. 각하사유. 각하라는 게 뭐예요? 각하라는 것은 거부죠. 거부 처분은 몇 조에 규정해놨죠? 29조. 몇 호? 1호. 1호부터
11호까지 메터 11가지를 열거하고 있죠. 근데 각하사유와 관련돼서 1호, 2호는 우리 많이 했어요.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니까 1호부터 잘 안 외워져요. 1호하고 2호는 그동안 외웠으니까 자기가 이제 각하사유를 풀 때 이제 뭐예요? 요 지문을 풀 때 이제 문제 풀가면서 이게 메터냐 좀 자꾸 문제 풀면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저랑 59번은 한번 풀어보죠. 등기법상 등기 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느냐는 것.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가로 열고 3호라고 써요. 3호. 전자신청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요거는 각하사유가 아니야. 요거는 전자신청이 아니라 방문신청이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요. 전자신청은 어디에서 해요? 집에서 하죠. 그럼 등기소에 굳이 출석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 4호는 요거만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요거는 가로 열고 써요. 4호야. 4호야. 그러면 4호는 무슨 주의 한해서 적용이 있죠? 방문 신청에서.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 때 방문 신청인지 전자 신청인지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 들어가야 돼요. 자, 3번은 신청 정보 방식 동그라미. 그래서 저번에 생각날 거예요. 5방. 그래서 5로 각하게 되고요. 자, 신청 정보의 부동산 신청 정보 줄쳐놓고 등기 기록 줄쳐놔요. 요거는 6호 사이로 각하게 되네요. 자, 신청 정보 줄쳐놓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줄쳐놓으세요. 이거는 8호로 각하게 되네. 그러면 자기가 이제 1호부터 11호까지가 잘 안 외워지니까 문제를 풀어가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잘 외워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1번은 뭐예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에 메터 3호. 자, 출석주의 메터 4호. 요거는 무슨 주의해서? 방문 신청에 한해서. 자, 신청 정보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으면 5. 신청서하고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메터 6호. 극단적으로 신청자와 매매계약서가 불일치하면 메터로 8호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꾸 외워갈 수 있도록 이제 각하사유를 오늘 집에 가셔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외우라 그러면 안 해요. 죽어도 안 외워요. 죽어도 안 외워. 자, 그러면 5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잡고요. 자, 60번 한번 풀어봐요. 자, 아는 거는 이제 60번과 관련돼서 1번은 알겠네요. 1번은 메터 1호, 그렇죠. 2번은. 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요거는 제가 노래를 불렀으니까 정보 서류네요. 메터 9호, 그렇죠. 자, 취득세 돈 하면 10%, 세금하면 10%. 자, 그러면 신청동문 등기기록에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그럼 메터 11호. 그럼 4번하고 5번을 묶어봐요. 4번하고 5번. 자, 4번하고 5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그러니까 소유자 표시,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 부동산 표시. 그러면 5번은 각하사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삭제됐어요. 2011년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표시가? 부동산 표시가. 그래서 4번은 특히 별표 하나 놓고 특히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럼 자기가 이거는 뭐 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숙제해야지. 암기를 해줘야죠.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자기가 가서 문제를 풀면서 자꾸 연습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61번 저랑 한번 같이 풀어보자. 자, 등기 신청이 각하 줄 쳐놔봐요. 각하사유. 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동그라미. 한매 특약 줄 쳐놔봐요. 그러면 봐봐요. 한매 특약은 무슨 신청? 동시 신청. 그럼 2번이네. 각하 메터로 2호로. 아까 동시 신청 사유를 자기가 활용해 먹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유를 하니까. 그럼 각하 사유가 되네. 관공서 줄 쳐놔봐요. 관공서 두 자로 건지만 적다. 근데 뒤에 신청을 했대. 그러면 2호로 각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를 신청했대.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은 임의 규정, 강행 규정. 그러면 전세권 동그라미 걸리죠. 그러면 공동으로 신청해줘야 되겠네. 신청 맞네요.
자, 4번 리얼에 소유권 이전 등기 줄쳐놔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의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 사실이 읽어봐요. 명백히 다르대. 요거는 각하 사유가 아니네. 정답은 몇 번? 1번.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배운 거에서 나오잖아. 29에. 아까 뭐 기억에 대해서 동시 신청 받고 관공서 배웠고 그럼 배운 걸 자기가 활용해 먹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작년 기출문제야. 갖다 드세요. 그런 문제야. 갖다 드세요. 근데 극한 직업이니까 자기가 배운 걸 끌어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62번은 별표 5개야. 5개. 5개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야. 한번 풀어보세요. 다섯 개 지문 다 소중한 지문이에요. 자, 짧으니까 다 읽어보셨죠? 문제 영어는 매트와 관련된 거예요. 그 옆에다 써요.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죠? 29조 2호.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2호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이 말하고 갔겠죠. 자, 1번은 우리 봐봐요. 농지 동그라미. 전세권. 자, 농지 전세권을 자기가 줄쳐놨으면 게임이 끝난 거야. 농지 전세권은 돼야 안 돼. 안 되죠. 2호 사유네. 각각의 공유한 건물에 대해서 갑지분 줄쳐놔봐요. 갑지분. 자기 지분이네. 소유권 보존해서 보자 동그라미.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봐봐요. 자, 2번과 관련돼서 벌써 우리 이해를 해놨으니까 2번 끝에다가 써봐요. 저는 보상신. 몇 번 했던 거예요. 자,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2호 사유네. 자, 공동상속인 각각을 중 갑이 자신 동그라미 상속 지분에 대한 상속 등기 2번과 3번도 읽어봐요. 요거랑 연결되네. 읽어봐요. 저는 보상신. 이게 생각이 났어야 돼. 수업생 상시에. 자, 저는 보상신. 4번에 가압류 동그라미잖아요. 가압류는 어디죠? 법원이죠. 법원은 관공서죠. 근데 저 뒤에 신청을 했대. 신청 안 돼요.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면 뭐라 그래? 등기가 아니 각하 그래요. 법원을 통해서 오세요. 그래. 법원이 뭐예요? 법원이 등기소로 알려준다고. 그럼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4번의 가압류 뒤에 신청이 보일 거라는 거야. 자, 가등기 가처 명령에 의해서 잘라봐요. 그러면 가등기 가처 명령 정보는 뭐예요? 자, 법원에서 제가 저한테 줬잖아. 제가 서류 가지고 있어 없어? 있어. 혼자 갈 수 있죠. 그래서 뒤에 신청이 보일 거라는 거야. 정답은 몇 번? 5번.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세요? 이 문제 5개 지문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걸 체력 단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안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등기법은 좀만 하면 돼요. 좀만 하면. 자,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는 거네. 자, 그러면 63번은 저랑 같이 풀어봐요. 자, 토지 신청이 등기 신청이 각하 사유가 아닌 것. 자, 그러면 가처분 등기 줄쳐놔봐요. 가처분 얼마나 수천 번, 수만 번을 했어요. 다시 앞으로 가요. 한 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 잘라봐요. 부동산 일부의 가처분은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1번은 각하 사유가 되네. 자, 그 다음에 가압류 줄쳐놔봐요. 가압류. 그럼 앞에 공유 지분이야? 합의 지분이야? 합의 지분. 합의 지분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되네.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서상 주소로 변경되었음이 주민등록표상 명백하게 입증됐대.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 각하 사유가 아니죠. 자, 건자당 줄쳐놔봐요. 건자당. 앞으로 가니까 한 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 줄쳐놔봐요. 부동산 일부의 건자당은 설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박스 부동산 일부, 권리의 일부 수천 번, 수만 번 했어요. 그러면 4번은 각하 사유가 되네. 자, 지상권 줄쳐놔봐요. 지상권은 그 지분, 공유 지분도 볼 필요가 없어. 지분 동그라미. 지분에 대해서 뭐예요? 설정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돼.
그러니까 봐봐요.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자, 그러면 자 62번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64번 한번 풀어보세요. 64번. 자, 64번 풀고 좀 쉬었다 들어가게요. 자, 이 문제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정답은 2번이죠.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 그럼 1번 볼까요? 등기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사실상 등기가 행해진 경우 당사자에게 등기 의사가 있고 등기가 실체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1장에서 열심히 배웠네요. 대표적인 중간생략 등기라든지 은닉행위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돼요. 자, 3번 2번이고요. 자, 3번은 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지만 잘라요.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에게 이조된 서류 줄 알아봐요. 이조된 서류는 몇 호일까요? 바로 9호네, 9호. 아까 9호는 전부죠. 등기가 격려돼 버렸대. 그러면 3호부터 11호까지는 등기가 돼버리면 그대로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거야. 몇 호? 그래서 제가 1호, 2호를 애호라는 거예요. 이걸 1호부터 11호까지 오면 진짜 좋아요. 근데 제가 애호라는 소리를 못 하겠어요. 그 많은 공법도 많은데 애호지면 금상첨화인데. 그럼 3번은 뭐예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네. 자, 4번은 등기 신청 대리인권이 없는 자가 신청 대리를 해서 이루어진 등기라도 이루어졌대 줄잖아요. 언인 사실이 실체관계와 부합하되 그러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죠.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정연을 매매로 했어요. 그 등기 실체관계와 부합하죠. 그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권 말소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뭘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바로 1호와 2호. 1호는 무슨 위반? 가나리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라. 그러니까 첫 시간에는 당연히 안 돌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첫 시간에. 왜 그럴까요? 첫 시간은 왜 안 돌아가요? 어제 공법했잖아. 등기법 안 하고. 그렇죠? 등기법 안 하고.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시험 보기 전에 뭐예요? 워밍업을 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바로 시험장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험장 가세요. 아무 잠도 잠 깨고 시험장에 바로 가서. 그러면 뭐예요? 학교는 문제 1번이죠. 문제 1번부터 7번까지는 다 틀려. 왜? 머리가 안 깨어 있어서 그래.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8번부터 이제 쭉 맞기 시작해요. 민법으로 쏙 넘어가서 41번부터 뭐예요? 48번까지 다 틀려. 왜? 민법을 뭐예요? 안 깨고 들어가게 돼. 이 머리는 컴퓨터와 똑같은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컴퓨터와 똑같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민법 한 40문제, 모의고사를 한 40문제 풀고 학교론을 40문제를 풀어놓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머리가 이게 미리 컴퓨터를 켜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켜놔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이 뭐에 징크스가 생겨요? 문제 1번, 문제 41번 징크스가 생겨. 그래서 아무리 쉬운 문제 나눠도 학교론 1번 문제는 다 틀려. 99.9% 다 틀려.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민법 41문제도 아무리 쉬운 문제 갖다 놔도 다 틀려. 왜냐하면 머리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머리는 컴퓨터와 똑같은 거야. 전기를 딱 끊으면 찍찍찍. 그러면 우리 형님들은 어때? 286이거든. 찍찍찍찍 시간이 이제 한참 있다 부팅이 되거든.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젊은 사람들은 한번 세면 드륵 이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